말 많은 남자들과 더 할 말 많은 박지희가 함께 들려주는 대한민국 정치사와 역사 그리고 문화의 비하인드 스토리. 다른 어떤 곳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본격 정치 버라이어티. 아나운서와 개미 투자자와 서울시장 후보의 수다쇼 팟캐스트 악의정 시즌 4 지금 시작합니다. 그러면 악에서. 근데 악에서 정치인이야. 괜찮다. 정치인 것도. 네, 서울시장. 4까지 했어요? 네? 시즌 4까지? 다음 주에 5 될 수도 있어요. 아. 네, 피디님 마음대로. 지금 시즌 3 아니었어? 그냥 뭐 생각날 때마다 시즌은 왜 시즌을 나누는 기준이 없잖아. 피디님 심경의 변화가 올 때마다 한 번씩. 보통 쉬거나 새로 시작할 때 시즌 나누지 않아요? 오늘 뭐 그러니까 보통 멤버를 다 바꾼다든가 이럴 때 네. 1박 2일 같은 경우도 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서울시장 떨어지면 끝나겠네 같이. 죄송한데 소개 좀 들어오세요. 네, 일단 저 먼저 좀 소개 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지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와 주신 분 이동영 작가님, 뭐 다들 아실 테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요. 자, 일단은 뭐 저희 우상호 TV 처음 나오셨으니까 이 작가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하시죠. 우상호 TV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오기 전에 한번 그동안 가장 많은 조회가 얼마나 나는지 보고 왔습니다. 네. 그걸 뛰어넘어야겠다. 근데 봤더니 최강욱 대표 나왔더라고. 그건 못 이기겠다라는 생각으로. 왜냐면 제가 그 KBS의 최경영 쇼 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데 나갈 때마다 내가 50만씩 찍어주고 옵니다. 진짜? 거의 VIP 대접을 받고 오는데 지난번에 갔더니 반응이 별로 안 좋더라고. 최강욱 갔다 왔는데 80만 찍었다. 그래서 당대표잖아요. 그러니까요. 최강욱 대표님도 요즘 이 이슈의 중심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제가 와서 조회수도 좀 많이 나오고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아이, 네, 감사합니다. 뭐 다 필요 감사합니다. 없고 일단 지지율 올려주시면. 뭐 빈손으로 왔겠습니까 내가? 뭐 또 선물도 들고. 알겠습니다. 훈훈한 자, 연말이네. 네, 좋아 좋아. 네, 산타처럼 찾아오신 우리 이동영 작가님 왜 악의정에 오셨는지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아 그래 10만 도 못 찍으면 완전 개망신 되는데. 아이 심한 겁니다. 네, 먼저 이제 어제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또 우리 우상호 의원님 그리고 이동영 작가님에게 한마디씩 안 들어보고 갈 수가 없겠죠. 어떻게 보셨고, 일단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는 뭐 입장을 좀 얘기를 하셨던데 얘기를 좀 아니 해주시죠. 그 제가 뭐 정치적으로 화제가 되거나 이제 이슈가 되는 재판들 뭐 참 여러 가지 봤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게 4년형도 제가 볼 때는 이건 너무 세다. 그다음에 두 번째 법정 구속을 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 이 양반 지난번에 재판 받으면서 쓰러지고 119차로 실려도 가고 건강이 안 좋은 건 확인된 건데 법정 구속 그 압수수색 해갖고 웬만한 증거 다 확보했는데 뭘 더 인멸할 증거가 있다고 법정 구속까지 시키나.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건 감정, 보통 우리의 상식선을 넘어선 양형이 나오면 그거는 재판부에 감정이 섞였다고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재판부가 설사 본인이 판단할 때 이게 다 유죄라고 인정된다고 해도 4년의 법정 구속은 너무 과하다. 그게 이제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쓴 이유죠. 네. 네.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 뭐 1심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면 뭐 2심이나 대법원 가기 전까지는 좀 뒤집히기 힘들다. 그러면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 지금 몸도 말씀하신 대로 안 좋은데 지금 염동설 안에 또 계속 그 안에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고, 이 작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재판부가 교체된 거 그거 우리 대한민국 검사 양반들께서 집단적으로 항의하고 막 재판장하고 싸우고 이유 있다 그러고 재판장이 검사들 앉으라 그랬는데 못 앉겠다 그러고 막 소리 질렀거든요. 네. 그리고 교체됐어요. 네. 결국은. 그러니까 자기들 한테 조금 불리한 판결을 한다 싶으면은 그렇게 때로 들고 일어나서 교체시켜버리고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됐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치적 판결이 아니고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했느냐 그런 의문도 좀 가지게 되고, 그 아까 우상호 의원이 그 감정 이야기 했는데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 정말 괘씸죄가 작용한 것 같아요. 괘씸죄 작용했고 또 15개 혐의 중에 11개를 인정을 했는데 검찰에 반대되는 증인이 나와서 증언한 거를, 그거는 그 사람들이 정경심한테 회유나 협박당했다고 표현했거든 지금까지 쭉. 그러니까 검찰에 반대되는 증언은 다 인정하지 않고
검찰이 했던 주장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크게 세 가지 혐의잖아요. 표창장 위조, 사모펀드, 그다음에 증거인멸. 사모펀드 부분은 이 쌍둥이 재판인 조범동 씨 재판에 다 무죄가 났거든요. 근데 그것도 2개를 유죄로 인정해주고 또 표창장 위조는 결국은 표창장 위조를 저질러서 입시 비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크나큰 해악을 줬다라고 했는 건데 그것도 그 증거로 분석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어떤 추론으로 판결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임 판사가 과거에 했던 또 사무소 위조는 집행유예를 줬거든요. 졸업증명서 위조한 거. 졸업증명서 위조는 집행유예를 주고 표창장 위조는 징역 4년이다. 좀 갸우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 재판으로 결국은 다른 걸 따지고 우리 민주당 지지하는 또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상처가 아직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지금 2번째거든. 추미애 장관이 저런 식으로 상처 입은 거에 의해서.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게 좀 제일 우선시 돼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처져 있고 우리가 권력을 교체하고 민주당이 180석 잡고 지방선거까지 이기고 뭐 모든 걸 다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사법 권력 또 검찰 권력이 최고가 아닌가 이런 낙마 좀 실망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뭐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우상호 의원 같은 분이 좀 나서서 달래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지지자들이 좀 뭉치게 할 수 있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그런 플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오창석 평론가는 하시면 아니 근데 저 그 끝까지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들어왔잖아요. 재판 판단에. 그러면은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명을 위해서 죄가 있다라고 일부러 인정해야 되는 것인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윤석열 씨 지금 계속해서 이제 국가보상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하다가 결국 검찰과 경찰의 협박에 의해서 거짓 진술해서 이제 복역을 했는데 내가 진짜 억울하고 죄가 없다고 하면은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근데 그걸 그렇게 했다고 뉘우치지 않는다. 진심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 이런 식의 감정적인 판단을 해버리면은 앞으로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중간에 바꿔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입시 비리 얘기도 내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설사 우리는 항상 이제 가상의 경우도 한번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재판부의 생각대로 설사 그 서류들이 체험 학습한 거라든가 뭐 인턴으로 근무한 거라든가 표창장이 위조라고 쳐. 근데 그래서 합격한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을 합격시킨 그 교수의 판단을 머릿속에 들어가 봤냐고.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동양대 표창장이 아니었으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합니까? 설사 그 표창장이 위조라 쳐도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니 동양대 표창장 하나 있으면 의전원 가는 건가? 그러면 그런 판결에 담을 수가 있나 판사가? 그러니까 이 서류를 위조했다고 쳐도 그 위조한 것이 중대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합격을 못했을 것이다. 나는 부산대 의전원 교수들이 웃을 것 같아요. 그 부산대 의전원 교수들이 동양대 표창장 때문에 학생을 선발한 거 아니야. 이 판사의 판결이라면 나는 동의할 수가 없어. 아니 그거는 교수들이 법정에서 그렇게 증언했어요. 네, 증언했어요. 그것 때문에 합격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증언을 다 빼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너무 나갔다.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처벌을 위해서 논리 구성을 완전히 저 교수의 위에 서가지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입시 비리라고 할 때 보통 교수를 매수하잖아요. 교수를 승진시킨다든가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교수에 대한 혜택을 주고서 서로 짜고 하는 게 입시 비리인데 내가 보면서 내가 보면서 이게 황당하다. 여러 측면에서 나는 제가 원래 제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 잘 화를 안 내요. 아니 그리고 의원님이 세상이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내가 딱 내가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말 안 한 적이 없어. 조국 교수 관련해서 페이스북 글을 안 썼어. 그러니까요. 딱 판결 보고 나서는 내가 열이 확 받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 판사들에 대해서는 좀 한마디 해야 되겠다. 네. 참 내가 거의 그 판사들 만날 일이 없겠죠. 아니 그리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건 관련해서 판사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면 첫 번째 1항으로 최성해 총장이 발급한 기억이 없고 동양대 직원들도 기억을 잘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증거재판주의가 되려면 확실한 증언을 따야 되는데 그러면 정경심 교수는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최성해는 기억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 맞섰을 때 최성해만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준 건데
이거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감정이 기울은 판단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때 뭐 그 당시에 뭐 국민의힘이 정권 잡으면은 곤란해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했다는 것도 막 나오지 않았어요 얘기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것 같고 그때 이제 제가 정경심 교수 관련된 재판 걱정할 때 우상호 의원님이 그래도 우리나라 사법부의 정의는 살아있다. 믿어도 된다 이렇게 그런 말을 말씀하셨거든요. 했지. 네. 취소하시겠어요? 아니, 사법부의 대부분의 판사는 잘해요. 근데 이번 재판부는 내가 볼 때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김칠준 변호사가 예단을 한 것 같고 괘씸죄다. 그분 굉장히 신중한 분이에요. 김칠준 변호사는 이게 말을 이렇게 감정 섞인 말을 잘 안 하는. 그분이 그런 말한 걸 보고 재판 내내 저분이 뭐 느꼈을. 자기도 그 사람도 법조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한두 개 변호해 보신 분이 아니니 이번 재판부는 좀 이상하다. 내가 그 얘기 잠깐 들었었어요. 재판 중에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면 자꾸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게 약간 예단이 있는 것 같다. 그래도 설마 우리나라 사법부 판사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판결 나온 거 보고 이거 좀 심한데. 내가 판사 출신 변호사님하고 더 통화를 해봤었어요. 형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랬더니 나도 판사 해봤지만 이건 설사 다 유죄를 본다 하더라도 양형이 너무 세다. 자기 같은 법정 고소 안 했다. 근데 좀 자기가 볼 때는 좀 조금 더 나간 것 같다. 그러니까 판사 같은 판사 출신인데도 좀 더 나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고 내가 이제 그 글을 올린 거지. 같은 판사 출신도 봐도 조금 심했다고 본다면 이건 틀림없다. 그래서 그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있습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내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예외로 두고.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편이죠. 그렇죠. 지금 뭐 청원도 올라왔는데 보면은 그 사법부에 대한 이미 하루 만에 6만 명, 7만 명 막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는 것 같은데 반드시 뭐 2심 대법원에서까지 가게 된다면 거기서는 꼭 좀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야개정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야개정이 이제 유튜브 10만 구독자는 뭐 이미 훌쩍 넘겼고 저희 100만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요. 10만 다음에 10만 다음에 20만을 향해 가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원래 10만에서 나는 한 15만 이렇게 우리 옛날에 10 다음에 숫자가 100도 아닌데 300명, 400명으로 시작했어요. 지금 이게 정말 오만이 뭔가 100만 지금 이동영 씨 웃고 있잖아. 이들이 100만이야 가수로 이 작가님이 이제 뭐 30만 넘기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골드 버튼이 목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우상호 의원님 또 서울시장 가셔가지고 또 더 많은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채널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역시 오창석의 창창한 이슈로 시작을 해보려고 했는데 오창석 씨가 이동영 작가님이 오시기 때문에 나는 일을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제 얘기를 잘 안 들으세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준비해봤자 여기 어렵게 모셨는데 딴질하실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말씀하시도록 만드는 게 맞다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바로 그냥 이동영의 정치 돌직구 시간으로 넘어가라. 정치 돌직구는 또 PD님이 만든 거죠. 네, 매주 봤는데 게스트 코너 이름을 만들어 오셨네요 또. 약간 또 제목에 뭔가 좀 애착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정돌 이동영의 정치 돌직구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뭘 시작할지도 몰라요. 어제 며칠 전에 엊그제 전화 왔나? 전화 와가지고 나와달라고. 근데 언제니까 목요일 11시라 그래서 내가 목요일 하니까 오창석이한테 다 들었다고. 스케줄 없는 거 다 들었으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 하냐니까 그냥 뭐 와서 그냥 하시면 된다고. 뭘 한지도 모르고 왔습니다. 사실. 의원님 제가 반드시 모셔야겠다는 생각에 스케줄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아예 스케줄 있다는 말을 못하게 원전 봉쇄를 하고. 네, 우리 녹음하는 날로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 스케줄이 없어.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한테 스케줄이 뭐. 의원님을 만나기 위해 비워놨다. 태도 좋아.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게 입니까 오창석은 맨날 잘리고 각지는 그냥 되는 거야. 상사는 그 지혜가 없어 사람이. 일단은 뭐 또 밤 11시였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왜? 밤 11시에 나오라 했으면. 왜? 집에 늦게 들어가니까. 밤 11시면 거의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네.
좋으신데요, 핑계 오늘? 좋거든. 네. 아 창석이 만나야 돼 이거 하고 네. 아 우상호 의원 만나야 돼. 완전 다르거든. 톤이 그냥 확 바뀌네요. 새벽까지 갔다 와도 상관이 없거든. 밤에도 뭐 언제 두 분이서 한번 만나시고요. 네, 바로 뭐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에는 뭐 우상호가 서울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이건 PD가 적은 거고 예. 네, PD 가 이동영 작가는 알아서 준비해온다 그랬으니까 네. 한번 준비해온 카드를 한번 들어봅시다. 네. 근데 저는 뭐 제가 어제 EJ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민주 세력을 지지하는 분들 상처가 지금 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해서. 근데 이런 때일수록 더 지지층이 결집하고 또 다음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검찰의 저런 행동들도 사법부의 판단들 윤석열은 2개월 있으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또 어떤 일을 벌일까. 그렇게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는 또 안전하느냐 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다음 정권도 반드시 민주당이 가져와야겠다. 그리고 다음 정권을 민주당이 가져오려면 그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서울시장 보궐선거다.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의 인구만 해도 얼마입니까? 근데 우리가 지방선거를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인기 있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소수당 또 대통령 선거에 3번씩 떨어지고 했던 이유는 그때는 지방 권력을 다 정부에서 갖고 있었잖아. 임명한 사람들. 그 밑으로 저 공무원들 다 그냥 다 박정희 찍고 고관한 찍는 거였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게 그것 때문에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 투쟁하면서 지방 자치를 얻어낸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번에 이렇게 했던 6.25 사태가 나와서 다시 하는데 이번엔 놓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기려면 어떤 인물이 필요하느냐. 경륜 있는 리더십 갖고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이런 데 잘 흔들리지 않고 내가 줏대를 갖고 뭔가 계획을 잘 밀고 나갈. 지금 박원순 시장이 3선 하면서 또 본인이 대통령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벌려놓은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유고 상태이기 때문에 밑에 공무원들은 책임질 일은 하지 않아요. 다들 복지부동하고 나중에 이거 후폭풍 올까 생각하고 잘 못한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박 시장이 했던 걸 이어받아서 또 넓게 할 필요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책임 있게 그걸 해나가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려고 하면 좀 경륜 있고 리더십 있는 정신이 필요하다. 박영선이네 그러면? 갑자기 왜 왔어? 뭐야 본진 폭발하러 왔어. 아니, 너무 잘 나갈 때부터 불안했어. 아니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박 시장이 남북 관계도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인접 지역이 아니거든 서울은. 강원도하고 경기도가 인접 지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이 남북 관계에 관심이 많고 있었던 건데 그거를 이어받을 사람은 저는 우상호 의원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의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게 좀 안 나고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호인 이미지를 그동안 심은 게 아닌가. 이 정치인은 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안티가 있어야 또 강력한 지지자가 생긴다. 지금부터 안티를 만드는 연습을 좀. 안티 만드는 방법은 이 작가님이 이게 알려주시고. 좋은 나지? 지금 야 안티를 만들어라. 안티를 만들어라. 아니 근데 뭔가 저도 이제 아는 판사 출신의 변호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제 저한테 은밀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상호 의원님께 좀 전해주라. 꼭 서울시장이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뭔가 우상호 의원님이 뭔가 강력한 그런 이미지를 각인을 시켜주는 단계까지 안 가신 것 같으니까 그런 뭐랄까 캐치프레이즈라고 할까요? 그거를 집 짓는 우상호, 길 만드는 우상호 이런 걸로 좀 바꿔서 해보면 어떠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 내년 선거는 나는 정치 선거라고 봐요. 양대 진영이 총격돌해서 그거예요. 네. 대선을 이기냐 지냐의 전초전으로 그냥 몰려가는 거예요. 난 그래서 지금 사법부나 검찰이 정권 초기 같으면 이렇게 못해요. 절대 이런 판결, 이런 수사 못합니다. 이게 항상 권력의 후반기에 꼭 이런 식의 이 행위들이 너무 반복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야. 아, 또 시작되네. 또 시작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내년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헷갈려요. 권력 집단들이.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까지 우리가 언론, 검찰 이런 데가 총 집결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고 집권 세력을 때렸는데 국민들이 또 찍어줘? 야, 이거 정권 또 저쪽이 잡겠는데? 그러면 바뀝니다. 이게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아주 그런 판단들을 하는 집단들이 이 기득권층들이 항상 권력 후반기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힘이 빠지잖아요. 거봐 우리말 안 듣고 새끼들 막 이런 식의 미소를 짓는 거죠. 방심하면 조금이라도 이완되면 그 틈을 반드시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기존의 권력 기득권층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이번 총선에 180석 가까운 의석을 받았다고 좀 자만하고 있었다. 다시 신발끈 질끈 묶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봤을 때 그냥 우상호 의원만처럼 보수와 진보의 한판 큰 대결로 아마 저쪽도 이번 선거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한판 큰 대결로 벌어지는데 저는 어쨌든 서울 분위기는 저는 뭐 신승을 하든 뭐 낙승을 하든 이긴다고 보고 지금 아직까지는 우상호 의원한테 중요한 것은 예선이다. 근데 이 작가님이 음모론을 하나 제기를 예전에 하셨습니다. 뭐예요? 아마 우상호 의원님이 다음 총선까지 나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배수진을 치신 거는 아마 박영선 장관과 뭔가 얘기를 하신 게 아니냐. 아니 그건 만난 적 없는데. 여기서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우상호 의원이 정말로 정치 구단이었어요. 했겠지 먼저. 아니 내가 돌아갈 길을 만들어 놓고 불살라야지. 다 불살려고 돌아갈 길 없이 만들면. 근데 요거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제 며칠 전에 좀 그 굉장히 유명한 정치 평론가한테 또 얘기를 했었는데 우상호 의원이 배수진 친 걸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모르면 윤희용 센터장님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많이 좀 알려야겠다. 내가 돌아올 곳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만일 이번에 지면 자기한테 돌아올까봐 모르지. 그 소중한 민주당의 자산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좀 알리자.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가장 좋은 거는 경선의 승리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 박주민을 못 나오게 하면 됩니다. 아니 못 나오게 할 수 있냐고요. 3자 구도보다 양자 대결이 좋다. 박영선 우상호 대결이면 우상호가 무조건 이깁니다. 근데 3자 대결 가면은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우상호가. 근데 사실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큰 선거를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또 나오시면 너무 이미지 소모가 많이 되는 거 아닌가? 그걸 누구 시켜요? 그러면 가서 너 이번에도 지금 큰일 난다 너 정치 인생에 이렇게 오창석 갔다 와. 자, 한번 갔다 올까요? 형, 그냥 가만히 있어. 왜냐하면 예.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예상외로 박주민이 당원 대의원 투표를 많이 얻었어요. 네. 선전했습니다. 친문 계열표를 굉장히 많이 얻었지. 뭐 우 의원님도 뭐 요즘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그 우리 친문 지지자들의 마음을 안 다치게 하려고 노력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박주민은 그거 많이 갖고 가기 때문에. 친문이세요. 네? 친문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 성향은 친문이지. 근데 그룹으로 친문은 아니지. 근데 근데 예리하긴 예리하네. 예리하긴 예리해. 근데 실현 가능성이 없잖아. 왜요? 박주민 어떻게 근데 나오신대요? 아니, 박주민 의원. 이 정도면 박주민 의원 약점이라도 하나 갖고 와놔야 되는데 못 나오도록. 아니, 내가 못 나오게 했다. 부정씨만 많이 바꿔봐. 오창석. 알고 보면 뭐 강남에 집이 있다든지 이런 얘기 하나 되는 거 이 아닙니까? 사람 부산에서 그렇게 했나 정치? 이게 제일 쉽더라고요. 누구 이게 주제할지. 경쟁 후보를 매수하거나 위협해서 못 나오게 하잖아요. 네. 실형사라요. 실형. 그래서 이제 피 묻히는 거 PD님이 하시면 돼요. 개인의 일탈로. 아니 정치는 종합 예술이고 남자를 여자로 바꾸고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거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럼 뭐 경선 필승 전략이라도 세워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했잖아 아직 필승 정략. 박주민만 못 나오게 하면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출마 선언 아직 안 했죠. 네. 아니, 안 출마 안 아니 했지만 근데 만약에 박주민 의원이 안 나오고 또 2차 개각에서 박영선 장관이 포함이 안 되면 단독 후보네? 그냥 누군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오창석이라도 나가야지. 오창석.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기는 한 명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정청래? 박용진이라도 뒤늦게 나올 수 있어요. 저는 박 장관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나오실 거예요. 본인이 지금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굉장히 행복해하거든. 행복해하고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실 큰 조직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박 장관이 가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 옛날에는 무시당했던 사람들도 이제 안 당하고 그래서 막 장관님 나가지 말라고 막 그러고. 그 70%가 나가지 마시라는 여론조사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부처는 진짜 박영선 장관 아니었으면 그렇죠. 지금 같은 위상이 되기 어렵죠. 자, 예를 들어서 산자부, 예. 중소벤처기업부 옛날에는 위상이 뭐 어떻게 어땠을 것 같아. 근데 뭐 장관이 가갖고 뭐 슥슥하니까 다 되거든. 네. 쓱쓱하니까 이 저렴한 표현. 아니야, 그 진짜 잘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거잖아. 사실 산자부 있을 때 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실은 중소기업청이었어요. 작은. 그렇죠. 그러니까 산하기관이었어. 올렸지. 그러니까 여기 있던 공무원들은 산자부 공무원들 시킨 일을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합창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기싸움에서 져. 근데 장관 기가 더 세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나름대로 괜찮은 이제 여기 힘이 좀 생겼지. 그리고 홍남기 장관한테 가서 맨날 예. 이제 이렇게 막 싸우고 갖고 뭘 이렇게 가져오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 장관으로 잘하셨어요. 예, 근데 안철수가 출마하면서 박 장관한테 나오라고 한 요청이 쇄도할 거예요 아마 당내에서. 근데 당내 기반은 예를 들면은 뭐 민주당 안에서는 박영선, 우상호 하면 우상호 지지자가 더 많겠죠. 의원들도 그렇고 더 많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요청은 많이 했기 때문에 박 장관이 아마 나올 거라고 보고요. 나왔을 때는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를 세워야겠지. 그거를 제일 좋은 거는 뭐 박주민이 안 나오면 좋겠는데 그건 뭐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으니까 뭐 나온 대로 또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가산점이 박 장관한테 주어질 것이고 10%. 그러니까요. 본인이 얻은 것이 10%. 그게 이제 10%가 이제 득표한 것에 대한 10%가 예, 되는 예. 것이죠. 그러니까 20% 얻으면 22% 되는 거고요. 30% 얻으면 33%. 예. 근데 그것도 만약에 근소한 차이일 땐 작지는 않죠. 그렇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김민석 의원이 그 말 했던 거 아니에요. 1등 후보인데 지금 1위를 달리는 후보한테 가산점 주냐. 그리고 고위직이 있는데 그거 자체도 꽤 예. 달란트인데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 누나 안 주면 난리칠 건데 또. 나는 그냥 그냥 주자고 그랬어요. 그거 핸디캡을 극복을 해야지. 지난번에 극복 못하셨죠? 아 지난번 얘기 왜 하는 거야?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안타깝게. 근데 지난번은 박 시장이 60% 이상 득표했죠. 그래서 뭐 2등, 3등 게임은 의미가 없는 게임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유심하게 보는 거는 이런 거죠. 박영선 장관님이 1등을 달리고 있으나 2018년도에 박원순 시장님은 예선전에서도 지지율 조사하면 45% 이상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동의 1위. 근데 이제 제가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자꾸 이렇게 그 격차가 커 보이지만 인지도 95% 이상 되시는 분이 지금 18% 19%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는 높은 지지율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박원순 시장님에 비하면. 근데 뭐 우상호 의원은 그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와주러 온 거야. 응? 도와주러 온 거 맞아? 뭐 선물을 가지고 왔어? 이게 선물이야. 근데 그 지금은 이제 단순히 인지도 아직 우리 쪽은 시장 선거가 안 열렸어요. 장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누구 한 명 이제 등장하고 그렇게 해서 2명, 3명 이렇게 움직여야 장이 쓰고 관심이 와. 그러면 동반 성장을 하거든.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인지도 조사에 그치고 있는 이 지금 상황의 낮은 지지율 물론 고민은 되지만 이게 그냥 이 상태로 간다 이렇게 보지는 않죠. 근데 지금 여론조사하면 박영선이 1등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뭐 우상호는 그보다 많이 처지고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지금은 별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지금 왜냐하면 당내 경선이잖아요. 그럼 뭐 룰이 어떻게 돼? 50-50입니까? 네. 50대 50이면 그 전체적으로 일반 국민들은 인지도 싸움에서는 박영선이 이긴다고 보고. 그렇죠. 그럼 그 찍을 수밖에 없지. 근데 민주당 당원이나 대의원들은 완전 생각이 다를 거라고. 그럼 훨씬 우상호를 더 많이 얻을 거예요. 근데 50-50로 했을 때 제가 아까 박주민을 안 쳐야 된다는 이유가 박주민이 들어오는 순간 그 우상호 표를 뺏어갈 수 있어요. 당내 또 당원 대의원 표를. 그러니까 그게 박영선한테는 어차피 나한테 올 표가 아니고 우상호한테 갈 표를 둘이 나눠먹고 자기는 자기가 얻을 그대로 먹으면. 근데 지금 박주민 의원도 그러지 않을까? 우상호를 주저앉혀야. 아니 두 분이 가위바위보 하세요. 우상호를 주저앉혀야 박주민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할 거지. 근데 박주민 의원이 그 지난번에 그냥 사석에서 얘기했을 때는 당대표 서울시장 선거가 나갈 생각이 꽤 있었다. 근데 당대표 선거 나가서 본인이 뭐 선전은 했습니다만 나가서 많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좀 뭐 여러 가지 휘둘리고 하고 이번에 서울시장을 반드시 나가겠다 생각은 좀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계속 그냥 고민 중이다. 근데 아직까지 고민하고 계신 건 사실인 것 같아. 그냥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제 좀 사실 또 그래 지금 너무 연말에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 지금 내가 출마 선언을 이제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솔직히 지금 뭐 연말에 너무 이슈가 많아요. 뭐 개혁 공수처 관련된 네. 게 있었지, 윤석열 관련된 게 있지. 좀 어제 오늘은 또 정경심 교수 이게 우리 지지층이 서울시장 선거를 관심을 둘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없었어요. 우리는 연초 돼야 내년 돼야 이제 이쪽 장이 열릴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에 훨씬 더 고민이 구체화되죠. 이거 참 우리 당이 치러본 서울시장 선거 중에서 가장 늦게 열려 지금. 원래는 보통 연말에 시작됐어요 다. 12월 중순쯤부터. 그러니까 6월 선거여도 12월부터 열렸다고. 근데 4월 선거인데 12월이 돼도 이 시장 선거 장이 열리지 않는 대형 이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한테 누가 그러더라고. 그 출마 선언 너무 빨리 한 거 아니냐. 근데 그랬지. 근데 만약에 지금 봐라. 안철수가 올라탔는데 나라도 출마 선언을 안 했으면 우리 쪽은 완전히 아무도 안 나오는 형국이 돼버리면 여기가 분리해서 지금 피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난들 뭐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출마 선언을 하고 싶지 않았겠냐만 나라도 일단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쭉 가야 이 안철수가 등장한 다음에 등장하는 건 너무 없어 보인다. 그런 얘기도 했었죠.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또 공수처 문제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지자들이 바라는 게 이제 검찰 개혁, 뭐 또 사법 개혁, 언론 개혁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적임자가 박주민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매진해라. 법사위에 있어라. 법무부 장관? 국회 소임이 아직 남아있다. 많이 남아있다. 네. 야 이거 진짜 편파 방송 맞네. 그러고 보면 박주민 의원의 이제 자녀가 유치원도 아직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개월. 네, 전혀 뭐 그럴 게 없어요. 그러네요. 표창장이고 뭐 받을 그게 없어요 지금. 아직 아버지 어머니도 잘 구분을 못할 겁니다. 30개월이면은 말도 제대로 못해서. 구분하지 무슨 소리예요. 끼워본 적이 30개월이면은 없어가지고. 3살이잖아. 3살 넘었지. 그거 네. 다 알아요. 어쨌든 예선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삼자구도냐 양자구도냐 이 그럼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정치에서는 경선도 본선도 구도가 제일 중요해요. 저분이 생각하는 단일화라는 건요. 자기로 단일화예요. 그렇지. 그렇죠. 자기를 그러니까 중심으로. 두 사람이 팽팽하게 앞을 알 수 없는 게임을 하는 걸 단일화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저분은 자기로 단일화 안 해주면 안 해버려.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출마하거나. 2012년도 대선 때의 단일화. 그때 제가 캠프에 공보단장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그 상황을 다 봤잖아요. 야 3대3 실무 테이블이 구성됐는데 네. 거기서 합의했어요. 룰을. 단일화 룰을. 안철수 대표가 그거 그냥 보고했더니 벗어쳐버렸어. 안 한다고. 응. 그래서 우리 캠프가 회의를 했어. 그 지지부진했어. 그래서 그때 안철수 후보 측에 안철수 후보가 선호하는 룰이 있었어. 명백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리해. 그래서 고민하다가 언제까지 끌 거냐. 이것 때문에 본선 이슈가 다 먹혀가는데 한 3주는 3주가 뭐야. 추석 이후부터 계속 단일화 이슈만 나오는 거야. 후보를 확정해놓고도.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비상 캠프 회의를 열어서 후보가 과감하게 안철수 후보가 선호하는 룰을 받자. 그렇게 결정했어요. 근데 그게 샜어. 전달이 됐어. 저쪽에서 이쪽에서 받을 것 같다는 게 이제 전달이 됐어. 자기가 요청한 룰을 우리가 받을 건데 사퇴해버렸어. 그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단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응? 근데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 깽판이라는 소리가 그 소리야. 본인이 선호하는 룰을 받을 준비가 다 됐는데 그것 눈치채고서는 그냥 그만둬 버리는 사람이 아름다운 단일화 못 하겠다는 거지. 야, 그래서 내가 참 이상한 사람이네 그때도. 이런 거예요. 이번에도 아마 저쪽 국민의힘 후보하고 그런 게임을 할 거예요. 단일화가 힘들다. 안철수는 땡깡을 부를 테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기득권을 내려놔요. 야, 그래도 뭐 정권 교체가 중요하고 하니까 우리 기득권을 내려놓고 저쪽에서 저거 원하니까 우리가 좀 불려도 받자. 정몽준 노무현도 그렇게 해서 받은 거잖아. 근데 국민의힘은 절대로 그런 걸 안 합니다. 자신들 기득권을 놓치려고 그래요. 아니, 우리는 100개고 저기는 3석밖에 없는데 우리가 왜 넘겨줘야 돼? 그래서 단일화가 안 되고 계속 시끄러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플러스가 될 것이고. 그럼요. 근데 국민의힘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가 너무 크잖아요. 대선 전초전이잖아요. 근데 안철수 후보에게 후보 대표 야권의 대표 선수 자격을 주면
다음 대선에서 그냥 안철수한테 국민의힘이 말아먹힌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단일화 게임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아주 그런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돼요. 국민의힘이 지금 사실 뭐 야당 쪽이 안철수 대표가 등판을 하면서 뭔가 좀 이목이 좀 쏠린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봤을 때 안철수 대표 그 인터뷰한 거 보니까는 뭐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도 있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요? 그거 받아줘야 하지. 안 받아준다고. 뭐 김종인이 일부러 힘 빼고 계속 있는 거거든요. 어.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근데 김종인은 예를 들어서 안철수가 와갖고 당선이 됐어. 그럼 그거 안철수의 힘이지 김종인의 힘이 아니에요. 김종인은 4월에 가야 되는데 자기 능력으로 뭔가 만들어내야 더 오래 갈 수 있어. 그래서 부산에 지금 경제부시장 얘기 나오는 것도 그 젊고 예, 뭐 예. 경제 전문가고 그것도 김종인 표거든. 많이 영입해갖고 하면 그런 거거든요. 박성훈 경제부시장이 네, 얘기하는 그런 거죠. 건데 지금 안철수가 바로 등장했으니까 뭐 시끄럽고 이슈가 되고 지지율 올라가고 하겠지. 근데 민주당도 마찬가지. 민주당도 역동적 경선을 해서 누군가 한 명이 결정이 나면 컨벤션권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뭐 그 반농담식으로 박주민을 주저앉히면 우상호 이긴다고 했는데 사실은 3자 대결을 하더라도 룰이 이제 50%가 안 되면 다시 결승 투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박영선이 50%만 안 넘어가게 되고 우상호가 2등하게 되면 결선 투표에서 충분히 뒤집을 여력이 있어요. 그거는. 아, 나의 경선 전략을 좀 다 밝히면 이 사람이 선물을 주러 온 거야. 아, 지금 내 카드 다 까버리네. 아 정말. 아니, 자요, 봐요. 제가 여기 와서 박주민을 주저앉혀라고 농담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또 우리 지자분들도 네. 그렇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참. 여론의 근데 형성이죠. 은근히 귀가 달콤해지네. 야, 내가 귀가 얇아. 내기의 캔디입니다. 내 귀가 얇아. 아, 이러면 서울시장은 묵직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에 귀가 흔들리면 안 근데 되는데. 왜냐면 서울시장은 또 유일하게 국무회의도 참석하는 사람이고 또 이 야당하고도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여러 이권이 걸린 단체한테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갈등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이제 초선 재선보다는 경륜이 있는 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오히려 대통령 같은 직은 정말 젊은 분이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 근데 서울시장은 조금 그거랑 또 다른 면이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본인의 개인기도 있지만 옆에서 도와주는 참모들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아우러야 되니까. 근데 서울시장은 요 카테고리 하나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경험 있는 사람이 경험 있는 리더가 사람이 좀 낫지 않겠냐. 감사합니다. 예. 그러서 또 박영선이 이럴 거지. 박영선 TV도 언젠가 또 나가시고 구독자 몇 만인지 찾아보시더라고요. 아니 네. 그 여쭤보고 싶은 게 박주민, 박영선, 우상호 있는데 처음으로 어쨌든 우상호 TV 이렇게 나와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셀렉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불러준 데가 여기밖에 아 없어서. 그래서 뭔가 우상호가 돼야겠다,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좀 있으니까 좀 이렇게 모신 게 아닐까 싶어서. 지금까지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요. 근데 저는 뭐 제가 뭐 박주빈하고 친분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요. 네. 또 박영선 장관하고는 그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대판 싸우고 나서 더 좋아졌어 사실. 조금 센 비가 내렸었죠. 이거는 네. 뭐 장마였어요. 장마. 대판 싸웠어? 왜 대판 싸웠어?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태풍 동반 비였어요, 사실 그거는. 네, 그런 걸 떠나서 저는 뭐 민주당의 간판을 달고 나오면 그 누구도 지지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네. 그래서 그렇죠. 근데 뭐 다 후보들 보면은 이제 다 1대1로 양자 대결로 돌려본다 그러더라고요. 그 조사 같은 거를. 그 이제 돈 있는 캠프에서 하고 네. 우상호 캠프에서 우리 하고. 아직 그런 거 같아. 우리 의원님 집도 없어가지고. PD님이 직접 전화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통신비 한 달에 엄청 나온다고. 그래, 우리가 날려서 1,000명한테만 전화하면 되잖아. 그럼 100명씩만 맡아도 뭐 10명만 있으면 되겠네요. 여러 그 나 문자 그 보지.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어차피 전화 비용은 본인들이 내잖아. 그렇죠. 어, 요즘 그래, 통신 그래. 저 야. 전화 무제한이거든요. 기가 막힌 전화조사 방법 의원님이 또 통신비 많이 낮춰주셨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발표합니다. 조만간. 근데 요즘에 여론조사를 돌리는데 여론조사 기간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예전보다 많이 싸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돈이 좀 있는 후보들이 이걸 이용하기도 해. 여론조사를 많이 돌리면 많이 돌릴수록 내 인지도는 더 많이 각인시켜주겠지. 인지도 올라가죠. 아무리 싸져도 의원님에겐 비싸요. 그렇죠. 아니야. 아, 그 정도 돼. 또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완전히 그 거의 무슨 거렁뱅이로 생각해. 예, 예.
물론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그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오는 게 의원님한테 가장 유리합니까? 그러면 나경원. 나경원. 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이게 참 딜레마예요. 네. 인지도가 제일 높게 나오잖아요. 네. 네, 지금 제일 높 안철수 근데 다음. 비호감도가 아주 그렇지, 높아요. 비호감도가 높아. 그러니까 그 실제로 지난번 그분이 국회의원 하던 동작구에서 사실 이수진 의원은 간지 20일도 안 됐, 20일인가 25일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그분을 충분히 알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도 당선되신 건 나경원 그 전 의원의 비호감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 저 사람 시끄러워갖고 저 사람 진짜 우리 동네 대표를 만들 수가 없겠다라는 그게 너무 높았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인지도가 높은 대신 비호감도가 높으면 굉장히 그 본선에서 어려움을 겪죠. 저는 뭐 나경원이든 오세훈이든 나오면은 다 이긴다고 보고요. 우리가. 네. 근데 제일 사실 두려운 것은 네. 아까 단일화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 단일화 됐을 때 안철수가 제일 무서워요. 그거는 위험하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등을 업고 안철수 후보로 나오는 거야. 그거는 그랬을 때는 가장 위협적인 후보입니다. 그렇게 맞아. 되면. 네. 근데 그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알고 안 있을 된다니까 그건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단일화 같은 게 잘 되려면 강력한 당수, 당 대표의 힘이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후보를 자기 당 자당 후보도 설득해야 되고, 네. 때로는 저쪽에도 밀사를 보내서 이렇게 섭외도 해야 되고. 근데 김종인 대표는 진짜 우리 당에서 내가 당 대표로 모셨잖아요. 네. 그때도 내가 안철수에 대한 얘기를 몇 번 나눈 적이 있어요. 사담을. 근데 진짜 그러셨어. 정치하면 안 될 사람이 정치하고 있다고. 여러 번 도와봤잖아요. 여러 번 도와주고. 근데 그때마다 느끼셨나 봐. 아, 저 안철수라는 사람이 그 밖에서 보는 거랑 실제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내가 볼 때는 안철수, 김종인 대표가 뭐 여러 후보 중에 한 명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그 안철수 후보를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주 박한 평가를 내리는 거죠. 지금도. 근데 당 대표가 그렇게 마음이 없으면 사실은 이런 거잖아. 국민의힘 후보가 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단일화를 하기가 쉽지 않죠. 내가 고생해서 경선에서 후보가 됐는데 응? 왜 단일화를 해? 저 사람이 알아서 죽어주길 바라지. 상대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근데 그럴 때 당 대표가 그러지 말고 단일화 게임 합시다. 응? 이렇게 권유를 해줘야 되는데 김종인 대표가 어쨌든 4월 달까지는 당 대표 하시니까 뭐 밖에 있거나 뭐 안에 있거나 뭐 이렇게 듬성듬성하면 단일화 게임을 중지할 사람이 없잖아. 그런 측면도 있죠. 근데 뭐 문제점은 하나 있는 게 이게 지방선거가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보다 투표율이 떨어지는데 재보궐은 더 떨어지거든. 근데 투표율이 떨어지면 우리에게 불리해요. 그래서 투표율 제고 방안 뭐 사실 이거는 뭐 후보로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그때 뭐가 이슈가 그 바로 직전에 뭔 이슈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테고 뭐 심지어는 날씨가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건 우리 지지자들이 좀 움직여서 투표를 많이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 관련 이슈를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근데 지금 아마 선거 전에는 나오겠죠.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또 경찰 수사 결과 거기 보고 판단하면 돼요. 그래? 근데 열린민주당도 그렇고 그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아마 후보를 내려고 할 겁니다. 하는데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큰 정당이라고 니네가 양보해야 된다. 이거는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나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당원들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도 안 되고. 좀 아쉬운 건 이제 이낙연, 김부겸 두 분 다 전당대회 때 당대표 후보로 나와서 되고 나면 열린민주당과 통합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선거 앞두고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정치 이슈에서 밀릴 때는 구도 개편 이슈를 꺼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나는 열린민주당과 통합을 올 연말에 추진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때 최강욱 대표한테도 물어보니까 뭐 와서 진지하게 제안하는 사람도 없고 뭐 우리가 줄 설 수도 없는 거고 본인들은 자기들 갈 길 간다. 이렇게 그러길래 그러지 말고 한번 좀 얘기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우리 당내 전략가들이 좀 이럴 때 좀 그런 카드 하나 꺼내보고 말이죠. 그게 안 된다면 할 수 없지 뭐 그냥. 지금 열린민주당 지지율도 5% 나와요. 네. 그럼 우리 지지율 낮을 때 통합하면 지지율이 올라가잖아. 그 다음에 여론조사 나올 때 그 나온 거 보면 민주당은 좀 빠지고 열린민주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 그러면은 뭐
이 작가님이 이제 준비해오신 선물을 좀 풀어놔주시는 네. 게 어때요? 줬잖아. 줬어. 이미 다 끝입니까? 줬어. 큰 선물 줬어. 그럼 요거 방송 내가 나가고 특사로 파견할게요. 박주민한테 갔다 와.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암살 당하고. 네. 아주 좋네. 시원시원하고. 오늘 답은 나왔어요. 박주민 밟고 안철수 완주시켜라. 안주시켜. 그렇지. 아니 완주를 시키면 안 되는. 국민의 당으로 완주시켜라. 국민의 당으로 어, 완주를 네. 해야죠. 근데 우상호 의원을 지지하시는 지지자분들이 지금 이게 많이 또 속도 상하고 지지율이 너무 정체되고 안 오르니까 조바심까지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럼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네. 아직, 2개월이. 아직 많이 남았고 뭐 12월 달 사실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이긴 맞습니다만 전체 판세가 요동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요동칠 때가 와요.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지지율 문제는 해결된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당내 우군이 좀 필요한데 당내 우군은 박 장관보다는 의원이 훨씬 많은데 그거를 압도적이죠. 예, 압도적이다. 그거를 선거 내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민망하지만 네. 선거 때 조금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좀 압력을 넣어서 또 뭐 이제 대선 후보급들도 좀 어렵겠지만 대선 후보급들은 그래도 대선 뭐 후보들은 좀 어렵고. 그러니까 우회적으로라도 사진 한 방 찍으면 되잖아요, 같이. 아니 사진 찍은 거 많아요. 이낙연 대표님하고 그걸 내가 지지선이라고 하면 조작이 돼버렸어. 아니 너 사진 이렇게 어린 거. 그 우리 저 뭐야 보좌관들이 게시판 같은 데서 쓱쓱. 쓱 올려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야. 이낙연 대표님은 나하고 입당 동기고 동기사랑 나라사랑 아닙니까? 아 입당 동기. 예, 야, 입당 동기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는 내가 대변인 할 때 부대변인 내가 임명해줬고. 아. 그러면 우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정이. 네. 예. 말이 전화가 없어. 정치 이런 건가? 먼저 연락을 한번 왜냐면 이제 본인이 나보다 위잖아 지금. 자기는 대권 후보고. 어? 서울시장 후보. 야 진짜 내 부대변인 출신인데 말이야. 정말. 이게 당 대표고 경기도 지사기 때문에 이제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뭐 누굴 지지하지 못할 거예요. 못할 건데 우회적으로라도 예를 들면 뭐 서울시장 후보로서 서울시와 경기도 간에 무슨 협력 이런 걸 해서 찾아가서 사진 찍고 밝게 좀 웃으라고 옆에서 찌르고 박영수 찾아올 때 인상 쓰라고 그러고 뭐. 아직 앙금이 안 풀렸어 아직. 아니 내가 이렇게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표정을 보면 나를 지지해. 그걸 귀신같이 알아본다고. 근데 이제 차마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마음도 나 이해하지. 표정으로 지지했다고 어떻게 기사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표정으로 지지했다. 아니 근데 정치인들은 귀신같이 유권자 성향을 알아맞혀요. 악수해 보면 알았다. 진짜 나를 지지하는구나. 못 알아맞힌 1인.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다 나 찍는 줄 알고. 80%로 당선되는 줄 알았다고. 근데 맞다 그런 퍼포먼스 하면 또 그거 기사로 나오고 또 그 여권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 또 막 올라가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영향을 미쳐요. 다 선거라는 거는. 이 작가님. 그러면 이동영과 이 방송 한 것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겠는데? 악영향으로. 그러면 하나는 성공했네. 안티를 양상해라. 본인이 던졌던 문제를 또 해결해 줘 왔어요. 그럼 다음에는 우리 김용민 PD님 부를까요? 조금 천천히 가자고요. 근데 정치인에게 호불호 안티가 왜 중요하냐면 우상호 의원처럼 다 그냥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적극적 지지자가 나서지 않거든요. 근데 만일 안티가 생겼다. 그럼 막 게시판에 내 욕을 쓸 거 아니야. 그럼 그때 가만히 있던 지지자들이 나서요. 보호해 주려고. 그러다 보면 나의 성원한 영향이 더 미치는 거지. 그래서 안티가 중요한 거야. 박진 씨가 저한테 와서 우상호 의원이 너무 지지율이 안 나서 고민이다. 그래? 그 생방송에 쌍욕을 한번 하라 그래. 뉴스공장 고정 출연이죠. 쌍욕을 하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쌍욕을 한번. 이게 우군인지 그렇지. 인지도 확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인지도? 쌍욕으로? 홍문표 의원님하고 얘기하면서 많이 참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려운 게 네. 나경원 저 대표하고 할 때는 놀릴 수도 있잖아. 나 연배가 비슷하고 한 살 차이니까. 이 워낙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 잘못하면 비아냥되면 예의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과 파트너가 돼서 토론을 하면 너무 힘들어. 네. 그래서 정말 지금 이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니까 이제 안 하거든요. 그 뉴스공장. 속이 좀 편해. 몇 번 이렇게 끌어올랐는데 참은 진짜.
참는 게 느껴집니다. 네, 이훈 작가님. 들으면서. 우상호 의원님 좋아하세요? 좋아죠. 왜요? 뭘 얘기 그 나오신 김에 유도하려고 그래. 나오신 이미 김에 하나라도 좀 말씀해 주시고. 우상호가 가셔야 될것 서울시장이 같아요. 되어야 어떤 하는 사람인지 이유를 옆에 보셔야 우리 게스트 돼요. 호소해달라. PD의 단점이 이거예요. 의도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네. 뭘 하나 따달라고. 네, 지금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이거 떨어지면 이제 일자리 잃거든요. 우 의원님 구독자 10만 된 게 본인 덕이라고 얘기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진짜? 최강욱 대표 덕이야. 최강욱 대표 덕. 근데 지금 이제 이동영 예. 나왔으니까 네. 몇 명 늘나 보자고. 그래도 30만은 가야죠. 어. 30만까지는 뭐 이제 어쨌든 저 30만 최강욱 대표 때 내가 놀랬지. 아 스피커의 힘이 이렇게 세구나. 이 작가님이 여기서 진짜 논란 하나 만들어 주시고 가면은 쌍욕 한번 해봐. 늘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예. 우상호 의원 제가 그 처음 뵀을 때 아마 우리 안가 스튜디오에서 옛날에 본 것 같은데 그때 누가 최민희 의원이 부르자 그랬나? 그래서 제가 최민희 의원한테 저는 우상호 의원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왜 이랬어요. 저는 이 386이 기득권이 됐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와서 뭐 방송하고 얘기했는데 우상호 의원이 그거를 오히려 쿨하게 인정하더라고. 난 처음 봤어 그런. 아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또 원내대표를 하면서도 사실은 겉으로 안 드러나서 그렇지. 굉장히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도 고생하고 합니다만 저쪽 집단이 대화하고 협치하고 뭐 되는 집단이 잘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심지어 나경원 원내대표 아니었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정진석. 거기도 뭐 쉽지 않았을 텐데 그거를 뭐 이겨내고 어쨌든 결과를 내놨다는 거에 대해서 뭐 정치는 결과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이야 사실은 지금 있는 지역구가 뭐 나쁜 밭이 아니라고 하지만 과거에는 진짜 안 좋은 밭이었거든요. 그 밭을 읽었다고 하는 것도 김영호 의원은 우상호 의원한테 너무 감사해야지. 어? 사실 가브리는 보통 같이 가는 편이잖아요. 그럼 감사히 생각해야 돼. 아니 우리 서울이 재밌는 게 이제 같은 당이어도 갑구 을구 의원이 안 친한 데가 있어요. 약간의 경쟁심도 있고 자기 지역을 먼저 챙기려고 하다 보니 약간의 이제 사이가 트러블 생길 수가 벌어지기도 있죠. 있고. 마포 가을? 또 이제 구의회 의장이나 이런 공천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그럼. 서로 자기 네. 그 쪽을 심으려고 하다 보니 이제 싸움도 생기고 그래요. 근데 전국에서 다 알아. 서대문 가불은 의형제 맺어서 제일 사이가 좋다. 어쨌든 나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아버님 김상현 의원. 김상현 의원이 나 때문에 이제 그때 공천 탈락한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노선이 다른 것도 아닌데 악연이어서 그 아드님에게 내가 좀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갖고 나중에 김상현 의원님 돌아가시기 전에 둘이 가서 우리 의형제입니다. 아버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해갖고 너무 기분 좋게 예, 한잔 하시고 또 김영호 의원 당선되고 너무 좋아하셨어. 그래서 나는 특히 뭔가 뭐가 푼다는 느낌이 이제 뭐가 맺힌 거를 꼭 풀어야 돼 나는. 안 풀고는 못 살아.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난 지금도 김영호 의원 보면 항상 어디 가서 그러거든. 둘이 딱 서갖고 안녕하세요 서대문 가불 상호와 영호입니다 하고 이제 인사 호호 브라더스 막 이러고 이제 되게 저 유권자들이 좋아하셔요. 두 의원이 친합니다. 지금 그런 말씀하시니까 이게 뭐 사람이 이루어진 대로 뭐 바란 대로 다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냥 갑자기 서울시장은 우상호, 부산시장은 김영춘, 또 친구끼리 또 이렇게 또 너무 또 그러면 좋겠다. 다음날 조선일보에서 아니, 편육끼리 닮은 거 나오겠네요. 아니 엊그저께 술 한잔 했어.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내려간대요. 어. 부산을. 예, 그런데 그래서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우리 둘은 왜 이렇게 힘들 때만 이렇게 나서야 되는 운명인지 잘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운명이. 둘이 예, 그 둘이 인연이 있는 게 내가 그 여기 있잖아요. 나는 연대 국문과 거기는 고대 영문과인데 걔가 고대 문학회 나 연세 문학회. 1학년 때부터 만났거든. 그래서 가면 이제 되게 이제 그랬었는데 어쨌든 내가 항상 그 친구 보면 이름이 참 잘생겼잖아요 얼굴이. 그래서 내가 야 너는 얼굴은 장동건인데 이름은 서영춘이냐? 서로 놀리는 거 좋아하거든. 근데 어쨌든 그 친구가 그 광진에서 국회의원 하다가 부산 내려갈 때 난 좀 울었어. 너 꼭 가야 되겠냐 했더니 우리 세대가 이런 혜택을 받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다른 건 몰라도
너는 강원도민이니까 그런 게 있지만 지역주의 돌파해야 된다. 그건 난 노무현 말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부산 갔는데 떨어졌잖아. 잠이 안 오더라고. 난 당선됐는데 떨어져갖고. 그러나서 이제 만나서 술 한잔 하는데 너무 괴로운 거야. 난 당선되고 김영춘 떨어진 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됐잖아. 16년에 아이고 정말 진짜 그때 부산 시민들한테 내가 큰절하고 싶더라고. 그래도 살려주는구나 한 번은. 뭐. 참 지금 또 어려운 그렇죠. 길을 가는 거예요. 부산 시장 가는 길이. 그래서 지금 그냥 사무총장 잘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몇몇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 내려가겠다고 약속하고. 근데 그때 술자리 끝이고 그 뒷모습 보는데 좀 쓸쓸해 보이더라고. 지금도 본인이 결정하기 어려운데 당이 원하니까 또 없어요. 지금 뭐 김혜영 의원도 불출마 선언했고 인지도 면에서는 김영춘만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뭐 안타깝습니다만 또 본인이 할 수밖에 없다. 그 생각. 김영춘 의원님은 그래도 본 후보는 뭐 어렵지 않게 되신다. 정말 여기 진짜 이 고초의 지뢰가 있구나. 그 부분으로 김영춘 의원급의 중량감 있는 인사가 사실 이제 부산에 없기 때문에 경선을 한다 하더라도 경선은 쉬울 거다. 다만 본선이 굉장히 어렵고 서울은 그 반대겠죠. 우상호 의원은 예비 경선은 어려우나 본선 오히려 더 수월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다 어려운 선거예요. 지금 같은 이 흐름을 당이 빨리 차단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지 않으면 이 정치에서는요. 이 흐름을 바꾸지 못하면 민심의 역할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내에서 전략을 구사할 때도 이 그릇이 이 후보를 담은 그릇이 약해지면요. 후보도 같이 추리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릇 자체가 점점 막 이렇게 좀 지지율이 막 더하되고 이런 현상을 빨리 차단하는 그런 정치적 수도 당이 내야 돼요. 그러면서 또 이제 경선도 말하자면 이제 재밌게 만들고 흥행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여론과 민심이라는 두 개의 주제를 볼 때 여론의 악화를 막지 못하면 민심이 악화됩니다. 여론의 악화를 막으면 민심이 완전 떠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선거 전에 너무 악화되는 건 막아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전략가들이 당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을 계속 그냥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그럼 썩 좋지는 않아요. 뭐 한 파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 당대표 경선 사실 흥행이 실패했죠. 실패했어요. 뭐 원사이드 게임이라고 될 것으로 다 예상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만약 박 장관이 나온다고 하면은 경선은 뭐 흥행이 될 것 같아요. 재밌죠. 흥행이 되는데 지난번에 박 시장이 뭐 1차에서 과반 넘겼습니다만 이번에는 1차에서 과반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으면 결국은 그 결선에서 결정이 난다. 결선 결정이 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뭐 우 의원 지지한 분들 지금의 지지율로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뭐 박주민 의원 약속 잡았지? 아니 이 정도면은 김영호 의원이 가서 박주민 의원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오찬석을 보낼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뭐 듣겠어 박주민 의원이? 그거는 좀 어려운 게 김영호 의원 지역구가 박주민 의원 지역구랑 붙어 있어요. 그 사실이 알려지면 영향을 받아. 어쨌든 자 지금 이 앞으로 더 재미있고 극적인 일들이 또 벌어질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는요 간단치 않습니다. 그렇죠. 다이내믹 전혀 아니에요. 세상에 4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 기억이 안 나. 참 대한민국은 너무 드라마틱해. 새로운 일이 꼭 또 생겨.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4개월 전에 뭔 일이 있었는지 몰라. 난 내가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언론을 보고 있으면 내가 약간 헷갈려. 불과 한 달 보름 전에 독감 백신 안전성 위험. 독감 백신 맞고 10명 사망 막 썼잖아. 실시간으로 막 사망. 안전성 위험하다. 이 정부가 말이야 이 독감 백신 막 이렇게 맞춰도 되냐 막 이렇게 쓰다가 지금은 안전성 이거 뭐고 왜 백신 확보 안 했냐. 이것도 막 쓰잖아. 도대체 한 달 보름 만에 이렇게 입장이 바뀌나? 그러니까 비판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어떤 입장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도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몇몇 사람들이 이제 그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아니 귀 언론은 불과 한 달 반 전에 독감 백신 안전성 과연 있나 막 이런 제목으로 그 기사 쓰지 않았냐. 그래서 정부가 그 기사를 보고 안전성이 더 중요하다고 백신을 이렇게 안전성을 계속 주목하고 있는데 왜 확보 못했냐 안전성이고 나발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어떻게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비판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비판해서 되겠느냐. 한 달 반 만에. 한 1년은 지났으면 몰라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한 0.1초 딱 숨이 막히더만 그랬나요? 왠지 이렇게 되더만. 근데 사실 그게 뭐 한 달 반까지 갈 필요도 없는 게 당일에 나온 기사도 달라요. 뭐 일본은 백신 접종 이르면 3월부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빨라도 2, 3월에 시작하냐. 조선일보에서. 그랬어요? 네. 예리하네. 근데 뭐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도 뭐 언론은 민주당 편은 아닐 거예요. 그걸 극복해내야죠. 언론을 그럼요. 극복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네. 지금 지지율 떨어진 것도 사실 이게 언론이 그 난리를 치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근데 그게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제 나는 정치하면 누구 탓하면 안 돼요. 음. 그런 환경을 극복하는 이 정치 전략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또 이 수업료 비싸게 내면서 지금 또 학습받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동현 작가님도 계시니까요. 오늘 보니까 보통 고수가 아니야. 고향 낸 다음에 지키지 말래잖아. 이런 고수는 또 처음 보네. 당선만 되면 끝이네. 쌍욕해라. 살다가 이런 조언은 정말 처음 봤어. 쌍욕해라, 눌러 앉혀라, 공약 내놓고 지키지 마라, 야 정말 안 지켜도 된다. 네, 어쨌든 뭐 이 방송이 좀 성지가 되길 바라면서 서울시장 우상호, 부산시장 김영춘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두 분을 같이 모시고 또 방송을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런 날이 내년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라면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네. 네. 이 작가님 어렵게 나와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우상호 TV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하시죠. 보궐 직전에 한 번 더 올게요. 보궐 예비 경선 2월 7일로 예정되어 있는 건가요? 본 후보 되시면 그러면 아직 몰라요. 예. 지금 이제 이게 아직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 2월 20일 전후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만 그 본 후보가 홍보물도 만들고 공보물도 만들고 뭐 등록도 하고. 이게 준비할 게 많아. 그러니까 우상호가 이긴다는 가정하에 네. 보궐 전에 보궐 한 번 전에. 더 와서 그때는 뭐 안철수를 주저앉혀라 이런 걸로. 쌍욕을 해라. 어쨌든 한 달 이상 남아서 아직은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런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또 최강욱 대표에 이어서 거물과 함께한 악의정이었습니다. 우리 악의정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크리스마스 연휴. 여러분들 빨리 네. 퍼뜨려요. 저 다른 게시판으로. 최강호한테 지면 안 되잖아. EJ에서도 여기 나왔다고 아, 말씀을 해주세요. 어머 씨, 나 왜요? 다음 주 휴가인데. 홍보를 못 하겠네. 큰일 났네. 네, 그러면 오늘 저기 저널리즘 M에서라도 알겠습니다. 네, 이게 언제 올라갑니까? 이거 내일 올라갑니다. 아유, 오늘 바로 홍보해야겠네. 네, 크리스마스 연휴에 여러분들도 저희 악의정 함께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함께 응원해 주시고 저희 우상호 TV와 또 악의정 다른 콘텐츠들까지 많은 시청과 또 청취 부탁드리면서 주변에 좀 재밌다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은 저희 방송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2020년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네, 다음 방송은 새로운 2021년에 또 새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뭉클하다. 또 한 해가. 그러니까요. 참. 2020년을 좀 기쁜 소식을 많이 전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내년에는 코로나 위기가 빨리 극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상으로의 회복. 2020년에 우리가 좀 못하고 참고 살았던 것들 2021년에 다 할 수 있고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저희 내년에도 더 재밌고 또 즐거운 주제 여러분의 삶에 웃음되는 방송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께 인사 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끝낼까요? 손 흔들면서 이렇게. 네, 그럼 가시죠, 카메라 그럼. 보시고 자 하나 둘 셋 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주세요.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치인한테는 네. 새해 표 많이 받으세요.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 나한테는, 정치는 아니잖아요. 나한테는. 새해 서울시 표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